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모더나의 백신 긴급 사용 신청 소식이 나온 가운데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12월의 첫 장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동반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제 외국인의 사상 최대 매도에 밀려서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오늘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34%까지 오르면서 2,62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는 0.27% 상승세로 8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눈앞에 두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오늘 위지트나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이 10%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간밤 모더나가 94.1%의 백신 효능을 발표하고 또 미국과 유럽 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모더나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엔투텍과 파미셀, AB 프로바이오 같은 종목들 상승하고 있고요. 이 밖에 오늘 반도체나 항공, 증권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이 빠른 수출 회복 덕분에 2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났다고 하고요. 설비 투자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2009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11월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4%가량 증가하면서 2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반도체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등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온 경제 지표들 긍정적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2월의 첫 장입니다. 이번 달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주챔쇼와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은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어제 2조치를 매도하고 오늘 500억치 샀다고 돌아왔다 하긴 조금은 네.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네.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2조 원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사상 최대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했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때 제가 이거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래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역시 지금 시장은 이제 올라갈 이유도 찾지를 못하고 내려갈 이유도 찾지 못하는 딱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올라가려고 해도 실물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회복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려가려고 해도 마땅한 악재가 터진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충격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악재도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죠. 뭐 이제 코로나 확진세가 뭐 400명이 넘든 500명이 넘든 2.5단계를 하든 3단계를 하더라도 상관없어. 일단 사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매수세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2조 원치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또 2조 원치를 매수하면서 받아내는 그런 물량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악재가 터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떤 불안함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시장은 버티고 보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일단 버티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역시나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상승을 할 때 누구나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즐거워야 되는 시장이 바로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구성이 알차게 딱 차여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기업들이 전부 다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상승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목별로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형주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미리 잡아놓거나 또는
내가 대형주에 조금 투자를 해놨던가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에 좀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승세가 여러분들의 지수가 올라왔다 해서 여러분들 계좌까지 뭔가 행복해질 수 있는 수익이 막 엄청나게 쭉쭉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장세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좀 갈릴 거예요. 어떤 종목들은 대형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빨갛게 불이 타고 오르면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생길 거고, 또는 소형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빠지면서 손실 구간이라든지 올라오질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올라오지 않는 종목들이 내가 정말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순환매장이라고 합니다. 수익 나는 종목들은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질 못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현상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익이 났던 종목과 수익이 나지 않았던 종목들의 반대로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위쪽에 있는 종목 수익 실현을 조금 서서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긴 돈으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조금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역시나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부채 비율이 단기간에 너무 급증한 종목은 내년 2월 달쯤 돼서 감사 보고서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 관점이라든지 보유 관점보다는 좀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이제 지수에서 지수가 2,650인데 2,800 간다, 3천 간다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 계속 올라갈까 내려갈까 갈팡질팡 이렇게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은 조금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매수세가 자꾸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려갈 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면은 결국 올라갑니다. 흔히 말하는 쓰레기도 매수세가 있으면은 비싸진다라는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 지금은 과대 포장이기 때문에 2,600에서 2,700까지의 상승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상승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빠지면 어차피 주가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때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욕심내서 급등주 따라 붙으시는 것보다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아놓고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구성을 잘 해놓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호재도 그렇고 악재도 그렇고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방향성을 좀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들의 등락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래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 전략 세워보시는 부분 추천드렸으니까요.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는 현대건설 저번 주에 매수했는데 네네. 34,400원에 5%거든요. 네, 34,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멘토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종목이 건설주라서 계속 가져가도 될런지 그거 좀 알고 싶거든요. 네, 건설주 중에서 이제 현대건설을 매수하셨는데 건설주 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현대건설 34,400원에 지난주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네. 5%이신데 이 종목 전망이 좀 어떨까요? 전망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업황을 앞으로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지금도 증시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처럼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언제 빠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게 이제 누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건설업황도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이제는 건설업황이 뭔가 호황기가 다시 들어오기에는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이제는 오히려 뭐 불황기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장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건설업종을 오래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 뭐 전망이 달라진다 생각을 합니다. 멀리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건설업황을 투자할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지금 단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 상승의 초입부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까지의 시세는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는 단기적인 움직임인 거지 장기로 봤을 때 모양은 아니에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리고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의 예측인 것뿐인 거지 그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을 잡고 투자할 때는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올라올 때 내가 매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한테 4만 원을 들었다 해갖고 4만 원 아니면 안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6,000원짜리부터는 분할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밑으로 밀려 내려갈 때는 굳이 물려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손절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3,500원짜리가 무너질 때는 손절 의견을 드리고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설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보다는 단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6,000원부터는 분할 매도하시라는 말씀드렸고 손절가는 23,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비아트론이요. 비아트론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700원에 10%요. 네, 9,700원의 비중 10%요. 예. 네,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더 가져가야 될 건지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아, 네. 예, 더 가져가야 될 건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 한번 손실이 되셨다가 이제 다시 수익권으로 올라와서 네.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비아트로는 9,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어제 강세를 보여서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왔는데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비아트론과 같은 이런 종목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일희일비 하지 마라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는다라고 하면 거의 1년 동안 그냥 가져가게 되거든요. 적금 넣듯이 막 돈을 넣어가지고 1년 동안 가져가게 되는데 왜 주식만 하면 빨리빨리 수익 나야 된다라는 생각과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한 상품 또는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투자한 어떤 투자처가 나중에 제 가치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비아트론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방금 이제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는 건설업황은 이제 호황기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가져갈수록 내가 가진 자산, 내가 가진 투자 자산 자체가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비아트론은 어떤 기업이냐면 반도체 장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네. 거기다가 실적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재무제표를 딱 열어서 보게 되면은 재무도 봤을 때 얘가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1분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자로 9억이 났거든요. 근데 2분기부터는 60억, 80억 하면서 바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 말은 코로나 충격은 있었으나 그 이후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얘는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테마주들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 있는데 결국 테마주 거품이 꺼지게 되면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제 올랐다고 오늘 조금 내려간다고 막 일일비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얘 가치를 재평가,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는 가셔야 되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모르겠죠. 네, 그건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주고 투자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간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고 투자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이 재평가를 받으려면 지금 바닥에서 2년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상승하려고 해도 한 연 단위로 필요해요. 1년에서 2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내가 장기 투자한다, 내년에 결실을 좀 맺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올라올 때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가 이제는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판단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12,000원쯤 됐을 때 그때 매도를 할까 고민하시는 거지 지금은 조금 올라갔다고 조금 내려갔다고 막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유 의견 드릴 거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수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7,500원대, 8,000원 이하에서 그냥 더 담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시면은 수익금에서는 아마 만족할 만한 수익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좀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안정적인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오지 못한 저평가를 받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보유해 보시고요. 1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더 보유할지 매도할지 그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7,500원대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화일약품이고요. 네네. 13,500원에 20%. 네, 1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저번에 올랐을 때 못 팔고 있다가 음. 지금 네, 손실 중이라서요. 아, 저번에 이제 14,3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못 하셨어요. 네. 네, 그 이후엔 다시 12,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화일약품은 13,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수익일 때 매도를 못 하셔서 지금 다시 네. 손실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항상 제가 상담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못 팔았다 생각하지 말고 안 팔았다 생각을 해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못 팔았다는 결국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상황 탓. 뭐 내가 이거 팔려고 했는데 뭐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았다. 누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다. 장이 끝나서 못 팔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안 판 건 나예요. 그죠? 네. 뭐가 됐든 내가 안 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팔았다가 아니라 안 팔았다고 해야지 아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은 손실이 날 수 있구나. 내가 뭔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수익 날 것도 내가 못 챙겼기 때문에 내가 안 챙겼기 때문에 안 나구나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사놓기만 하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갈 것 같다 하더라도 적당히 수익 보고 팔아야 되는 자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 더 올라갈까 더 내려갈까 그게 궁금하니까 매도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이해가 되세요? 네. 화일약품이 내일 오를지 내일 떨어질지 그거는요 60억 인구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모르는 거 결국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매매를 통해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화일약품 뭐 본전 찾을까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시청자님한테는 뭐 공부하고 배우고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열심히 하겠다 이것보다는 본전 나올까요? 이거가 궁금할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실패를 가지고 내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약간 더 양질의 걸음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할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단기간에 한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아, 네. 대신에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역시나 12,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여기가 지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빠질 겁니다. 이렇게 빠져 내려가게 돼요. 그럼 이번에 빠지게 되면 전저점 깨고 10,000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000원짜리까지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12,000원짜리를 대응 전략을 짜는 손절 자리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손실 줄여서 나올 수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전화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내일부터 제가 예상한 대로 갈지 아니면 더 빠졌다가 어떤 다른 변화를 보여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매일매일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번 상담으로 시청자님께 완벽한 전략을 짜드리긴 힘들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고가로 올라와 있는 급등주예요. 급등주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로 나갈 건데 바다에 배 타고 나갈 건데 태풍이 불고 뭔가 바람이나 날씨가 변화무쌍한 자리에서 조언 한마디 듣고 거기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면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등주는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화일약품처럼 급등하고 난 다음에는 괜히 여기서 막 풍파에 휘말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12,000원 정도, 11,800원 정도가 무너질 때 손절하고 그냥 빨리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리고 저기가 지지가 되면은 본전 언저리까지 한번 튀어 오를 텐데 욕심내지 마시고 본전 정리하시고 아 내가 건들면 안 되는 종목을 건드렸구나라고 인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절하시더라도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투자 잘하면 되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2,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자리가 지지가 돼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로보로보고요. 네네. 매입가는 4,810원에 하고 비중 30%고요. 네. 저점에 구매한 것 같아서 전망을 좀 부탁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로보로보 4,810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가랑 매수가랑 비슷한 가격입니다. 앞으로의 네네. 전망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로보로보 4,8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네. 계속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단기간에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전망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일단 시청자님께서 이 상담 처음 하셨을 때 목소리에 딱 힘이 들어가는 게 저점에 구매한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누가 저점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감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차트를 봤을 때 네.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AI 관련된 거를 또 얘기하셔서 AI 그래도 관련주 이야기하면서 로보로보에 투자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차트를 보니까는 저점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얘가 지금 로보로보가 여기 보시면 2,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6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2017년, 18년 때는 얘는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있었던 종목이에요. 2017년, 네. 18년. 그리고 19년, 20년에는 5,000원에서 막 6,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변동폭이 커졌어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일단은 2,000원까지 내려가는 종목에 4,800원에 샀다고 했을 때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걸까요, 일단은? 비싸게 샀습니다. 비싸게 산 편이죠. 그럼 네. 여기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비싼 건 아니에요. 내일부터 네. 올라가서 내년에 막 8,000원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이 싼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보자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2017년 때 영업이익이 18억, 2018년 때는 27억이었습니다. 돈 잘 벌었죠, 네. 그죠? 억 단위로 네네. 벌었는데 2019년에 영업이익이 1억이에요, 1억. 반에 반통하게 반에 반통하게 난 거예요. 그리고 3분기, 그러니까 1분기가 됐을 때 9억 적자, 2분기 때 12억 적자, 3분기 때 3억 적자거든요. 네. 지금 올해 적자가 예상치가 거의 뭐 벌써 지금 한 20억 넘어가고 있죠, 그죠? 네네. 제일 많이 벌었을 때 27억 벌던 회사가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7억 이상, 7억 이상이 적자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다. 이게 싼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저점이라는 생각을 왜 했는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차트만 봤기 때문에, 그것도 차트만 어디만 봤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다가 7,000원까지 갔다가 내려간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안 해보고 그냥 눈앞에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숲을 봐라, 나무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나무를 보다 보니까 와, 나무 밑에 새싹이 돋아오르네. 야, 이 새싹이 뭘까? 도라지인가? 산삼인가? 하고 있는데 옆에 막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숲을 안 보고 있으니까 나무 이 새싹인가 보고 있는데 산불이 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먼저 보고 이 종목을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상담했던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멀리 봤을 때 저점이에요. 돈도 잘 버는 회사가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언젠가는 얘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AI랑 여러 가지 테마들로 인해서 시청자처럼 생각하는 분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급등되어 있는 거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아까 전에 봤던 화일약품처럼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7,000원까지 올라갔던 게 1,600원까지 박살이 났다가 다시 또 7,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보통 하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보들이 접근하기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우리가 저점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저점이 아니라고 봤을 때 30% 비중은 적은 것 같나요? 많은 것 같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중부터 지금 줄이셔야 돼요. 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 자리 4,500원, 4,800원을 지지를 받아주는 기술적인 자리예요.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이 정도면 싸다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처럼요. 네네. 예, 그런 분들이 여기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고 있는 거지,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 가치를 찾아가거나 거품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 무너질 때는 들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손절하는 게 유리할까요?
얼른 손절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기술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샀을 때는 살만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차트만 보고 샀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밑으로 빠지면은 4,500원 자리는 손절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슈팅 나오거나 반등 나올 때 야 로보로보 간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AI 갈 거야 미쳤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올라올 때 매도해야 되나요? 조금 매도해야 합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네.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관점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올라올 때 한 5,500원이나 5,300원 이상 막 슈팅 나올 때 빠르게 정리하는 기술적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기업의 가치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올라가게 되면 5,500원대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성원산업이고요. 송원산업이요. 예, 15,150원요. 30%요. 네, 15,150원에 비중 30% 맞으시죠?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걸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상담 몇 번 거예요. 아, 주가가 좀 최근에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더 하락할 것 같아서 손절을 고민하고 계세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도 괜찮을지 한번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송원산업을 15,1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 5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일단 15,150원이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뭐 투자하기 좋은 가격대는 아니었죠. 일단 올라오다가 빠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고가엔 사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에 사더라도 저점 중에 저점을 사는 게 좋고요. 고점을 사더라도 고점 중에 저점을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방금 상담했던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고점으로 올라온 과정 속에서 저점에 샀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봅시다가 되는 건데 만약 얘를 6,000원대 샀으면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송원산업도 얘가 보니까 시청자님이 샀던 15,100원에서 15,5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얘는 빠져내려가요. 그걸 2020년 올해 딱 들어오자마자부터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저 자리에 샀을 때 수익 날 가능성보다 네. 사자마자 물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송원산업이 좋은 기업인가요? 나쁜 기업인가요?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송원산업을 얼마에 들고 있나요가 중요한데 15,100원은 수익 날 가능성보다 사자마자 물릴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죠. 아, 예. 그런 자리에 샀을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샀을 때는 역시나 대응 전략이 다른 게 없어요. 오래 가져갔을 때 내가 이거 손절하기 싫은데 오래 가져가도 괜찮을까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기업도 뭐 실적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좋다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건가 보면 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뭐 폴리머 안정제, 화학 제품 제조, 가공, PVC 뭐 안정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화학 제품 다루는 회사구나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근데 이 화학 제품 다루는 회사가 수요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점점 줄고 있어요. 예. 그 말은 이 회사는요 매출이 선방은 하고 있으나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수요가 준다는 말은 사람들이 화학 제품을 잘 안 쓰고 잘 안 산다는 말은 매출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매출이 점점 준다는 말은 얘가 지금 주가가 저가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더 내려가지 말한 법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들고 갔을 때 유리한 것보다는 좀 불리할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자리에서는 비싸게 살 필요도 없었고 이렇게 15,100원에 살 필요도 없었지만 샀다고 한다면은 그냥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나중에 시간 투자해가지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했을 때 시간 낭비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네네. 그죠? 그래서 손실은 좀 나겠지만 이런 데 내려갈 때 괜히 물려있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다시 내서 만회하면 되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사면 안 되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으로 쌓다 보면은 나중에는 네. 이런 종목 안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14,000원 미만으로 밀리게 되면은 이 종목은 손절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추세도 무너지는 자리고 뭐 저항 지지 싹 다 무너지는 자리거든요. 아, 예. 그래서 14,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10,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14,000원대에서 저는 네. 그냥 손절하시는 게 더 깔끔하다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종목으로 좀 저가인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뭔가 지금 4차 산업 이런 거 발전 가능성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관련주 중에서 올라오지 않은 이렇게 송원산업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이지만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싶은 종목을 사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예. 네, 아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항이 나오기 쉬운 자리고 또 실적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드렸습니다. 14,000원이 무너지면 매도하시고요.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상담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저점에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저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저점이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저점인 거지 앞으로 내려갈 종목은 내려와 있지만 더 내려갈 아직도 고점인 종목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상담 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좀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7시입니다. 7시에 오시면은 저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점은 뭐가 다른가? 그리고 저는 음봉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음봉 매수라고 하니까 무조건 캔들로서의 음봉에 매수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봉, 전체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좀 떨어진다. 흔히 말하는 역배열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때 사놓고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공부들이 좀 필요할까 매우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역시나 상담에서 배우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좀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7시 온라인 강연회에서 최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저점 매수, 이 저점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1차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대한통운인데요. 매수가가 16만 5,500원에 비중은 5%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매수가랑 거의 뭐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랑 똑같을 때는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들고 가시면은 반등 나오거나 시세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냥 보유하셔서 18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것을 보고 18만 원을 목표가로 좀 잡아보자. 그냥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목표가 18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16,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16,450원 정도라고 하신다면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폭락을 하고 갑자기 훅 빠졌을 때 저때 매수하신 건데 일단 이런 자리가 저는 급락주를 되게 좋아해요. 급락하고 나면은 이제 급등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라는 걸 외우시면 되는데 급락을 했을 때 우리가 사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급등주가 어려운 것만큼 급락주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괜히 매매했다가는 정말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급등주도 괜히 매매했다가 큰 손실이 나듯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초보라고 한다면은 눈으로 조금 보면서 적어도 10개 이상의 종목을 급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고 매매하는 것이 좋지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당장 대응하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가 추가 매수의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덜컥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좋은데요. 한 10,000원짜리까지 내려가게 되면 문의를 다시 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버텼을 때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데요. 튀어 오를 때 그냥 15,000원 이상에서 정리하시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10,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하락하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15,000원대에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KMW입니다. KMW는 매수가가 71,0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오랫동안 올라와 있던 종목들을 목표가 잡는 것은 까다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이미 너무 고평가 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먹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또는 투자 지표들을 보면서 펄을 보면서 PER, BPS 이런 걸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할 때 역시나 지난번에 올라왔던 자리들을 목표가로 잡는 게 좋습니다. 8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힘들어서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8만 원 잡으시면 되고요. 이런 자리는 잘못 물리게 되면은 엄청 크게 고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내려갈 때는 본전 또는 약손실권에서 바로 정리해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8만 원 드렸고요. 하락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부분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2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8%이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이제 이 추가 매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딱 그 심리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종목 말고는 다 손실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내가 8%밖에 안 샀는데 많이 샀으면 수익 나가지고 손실 난 거 지금 다 메꿀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보복 심리와 같은 거죠. 지금이라도 사볼까? 이런 마음인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미리 살 때 많이 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는 떨어져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커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수익 본 만큼 그리고 이 방식대로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그때 샀을 때와는 다른 환경에 처해졌다. 24만 7천 원, 요 25만 원짜리까지 올라오면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보다는 분할 매도가 맞다. 이미 매도하신 다음에 8% 남은 거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에 살 게 아니라 오히려 23만 원이나 22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지 이거 가지고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미 매도가 조금 진행이 된 거라고 한다면 보유, 만약 매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로 25만 원 이상 가는지 체크 한번 해보자라는 조언과 저는 수익이 난 종목은 추가 매수 안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신 거라면 보유를 하시고요. 아직 매도를 하지 않은 거라면 지금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렸고 나머지 비중은 25만 원까지 가는지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자하전자고요. 네네. 예, 15,300원에 20%입니다. 네, 15,300원의 비중 20%요? 예, 예. 네, 오늘 17,000원대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어떤 점이 예. 궁금하세요? 예, 10%는 매도했고요. 더 네네. 가져가도 될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10%는 네. 수익 실현하셨고 나머지 네. 비중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바로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자바전자 15,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3% 강세를 보여서 수익을 네. 이미 내셨고 나머지 비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나머지 비중은 매도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네. 쓰거나 지금 전고점 막 뚫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은 시세를 좀 더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 목표가는 얼마? 목표가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 이제 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맨날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여쭤보니까 막 목표가를 이야기해주긴 합니다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물 조심은 언제 해야 됩니까? 하면은 대충 6월 조심해라고 이야기는 해주긴 하는데 사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표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예. 거기까지 안 가면 안 팔아 하면서 전략을 거기 기준을 잡아버리는데 지금 네. 올라올 때 목표가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수익이 나니까 매도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목표가를 정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났으면 네. 매도한다라는 그 개념적인 부분이 딱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이 네, 나면은 알겠습니다.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절반 네. 매도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저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기까지 올라올 때 내가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일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19,000원이든 2만 원이든 뭐 하면 돼요 또? 예, 좀 수익이 여기서 좀 더 매도해버리면 되겠네. 증가되면은 네. 또 매도를 또 한 절반 정도 진행하시고 또 나머지는 더 가나 안 가나 보고 있다가 더 가면은 네. 또 나머지 다 매도하시고 안 가면은 안 가는 대로 여기까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도하면 돼요. 아, 예, 이해가 알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수익을 예. 만족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분할 매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그 대상이 네네. 계속 그 정체져 있고 좀 무거운데 네네. 이것을 팔아야 될까 그거 좀 궁금해 갖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6,4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10% 정도 돼요.
네, 26,400원의 비중 10%이신데 네.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주가가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없었네요. 좀 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무거운 종목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대상을 26,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움직임이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는. 일단 비중도 10%면은 딱 적당하고요. 네. 혹시나 이제 여기서 좀 더 내려가게 되면은 비중을 한 20%까지 늘리시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네.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22,000원까지나 23,000원 이하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한 비중 10% 늘려가지고 한 20%까지 늘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시장이 안 좋거나 한다면요. 지난 코로나 때처럼 막 안 좋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때는 겁먹지 마시고 17,000원이나 15,000원쯤에서는 30에서 40%까지 늘리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상이라고 하는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그 유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통, 뭐 유통하죠? 뭐 담배 같은 거, 식품 같은 담배, 거. 식품 그렇죠. 보면은 네. 청정원을 중심으로 순창 고추장, 햇살 담은 간장 이거 뭐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그죠? 순창 고추장 뭐 거의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미원, 감치미, 식초, 액젓 뭐 우리가 먹고 살 때 쓰는 모든 것들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식음료 관련주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기 민감주. 사람들이 돈을 쓰고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이런 데 돈을 막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뭐 식당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막 로봇을 사거나 막 정말 로봇 청소기를 사거나 하지 않더라도 쌀을 사고 간장은 사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경기가 힘들어질 때 이런 놈들이 이렇게 조금 각광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터지니까 전부 다 야 화상회의 관련주, 야 인공지능 관련주, 야 보안 관련주, 야 백신 관련주 이러면 저쪽으로 막 돈이 다 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저쪽으로 돈이 다 갔다는 말은 대상 쪽에 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이 시장은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버리면은 나머지는 좀 한산해요. 예. 지금 여기가 한산한 건데 저쪽에 갔던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아차 싶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언제냐? 이제 코로나 관련 거품들이 싹 꺼지기 시작할 때 경기 민감주 다시 올라가요. 예.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내 차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갑갑해가지고 에이 이거 아닌갑다 정리하고 팔고 에이 그럼 나도 지금 저거 뭐 백신 관련주 사러 가야지 하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는 말이 이런 종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올라갈 종목인데 파실래요? 기다려 보실래요? 저 기다려 봐야죠. 그런데 그죠? 그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야 돼요? 그거 올라가는 거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예.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네, 그 상남 초입부에 설명해 드렸죠, 그죠? 예. 떨어지면 더 사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더 떨어지면은 비중을 뭐 천천히 늘려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자. 들고 가면은 얘는 얘 차례가 결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 감사합니다. 생각에는 한 1년 안에는 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 들고 갑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좀 전망이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15,000에서 17,000원까지 하락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시고요. 1년 정도 더 보유해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H 바텍이요. KH 바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22,400원. 네, 22,400원에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글쎄 이게 그 방송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로 전에 듣고 그랬는데 네. 계속 떨어지네요. 긍정적인 분석을 듣고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18,500원까지 좀 하락을 한 상태인데 자, 그럼 이 종목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KH바텍은 22,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22,000원에 샀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여력이 없는 거죠. 지금 일단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뭐 방송에서는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방송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 다 유리한 내용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방송에 나오는 건 무조건 다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럴싸해 보이는 말이면 그냥 일단 무조건 믿고 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끝날 때 말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투자자의 본인의 책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보셨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조언을 해주고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최대한 내가 이게 맞나 아닌가를 한번 걸러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놔라, 올라온 종목 제발 사지 마라라고 해드리는데 뭐 저조차도 100% 맞는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고 매수하셔야 되는데 그냥 홈쇼핑처럼 매매하시거든요. TV에서 좋다고 하면 무조건 사세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된 매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아쉬운 거예요. KH바텍은 쌍봉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올라간다 하는데 올라갈 종목 아니다,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계속 상담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KH바텍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도 많았었는데 저는 사면 안 됩니다 라고도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 만들고 난 다음에 저점 무너뜨리게 되면 하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17,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번 만들었던 저점, 최근 저점을 무너뜨리게 되면 또 내려가요, 얘는. 네. 그러면 아니 좋은 기업인데 왜 내려가나요? 라고 했을 때 주식은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사람이 있냐, 파는 사람이 많냐의 문제거든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우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나요? 하는데 그거는 나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자리는 보통 이렇게 올라왔을 때 수익을 실현하고 싶을 때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사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지금 당하신 거예요.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한테 당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니까 어때요? 주식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네,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 자리는 어쨌든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좋아서 좋은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람들이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7,000원짜리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얘는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쯤 되면은 얘는 이제는 들고 있던 사람들도 무서워 손절하는 자리고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자리가 됩니다. 그때가 사실 매수 기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떨어질 때 13,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혹시나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시청자님은 약간 승부를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13,000원이나 14,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해야 매수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저기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해야 되니까 전화 한번 더 주시길 바라겠고, 여기서 지금 반등 포인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쌍바닥이라는 걸 그리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쌍바닥 그리고 17,000원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추가 매수 그런 거 없이 그냥 21,000원대부터는 바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예. 네, 그래서 21,000원부터 매도 포지션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매매하기가 껄끄럽다 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비싸게 사지 마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전 저점이 17,000원이 무너지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13,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전략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내려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만약에 17,000원이 지지가 되면 21,000원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1이요. S1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82,300원이고요. 네. 그 비중은 4%요. 네, 82,300원의 비중 4%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어제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네. 이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추가 매수 여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S1은 8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좀 적으신데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네네.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4개월이요. 4개월요? 네. 이 시국에 S1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국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구매했습니다. 그 생각을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신 거예요? 네네. 뭐 일단 생각 바꿔본 시도는 너무 좋아요. 제가 항상 네. 역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꾼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 승률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이 S1이 뭐 하는 기업인가요? 일단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나 주택 무인 주택이나. 경기나
이제 뭐 고층 임명비, 건물 고층 관리 건물.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뭐 상가라든지 기업 이런 거 보면 세콤 달아놓잖아요, 그죠? 예예예. 예, 그런 거 관련주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상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번창해야 세콤을 쓸까요, 안 쓸까요? 번창해야 쓰죠. 번창해야 씁니다. 요즘에 좀 예. 어때요, 상인들? 안 쓰죠. 안 써요. 요즘 약간 문 닫고 문 해서. 닫고 있고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술주 정도 좀 부리고 야 이 자식하고 막 책상 막 뒤집고 이래야 출동도 하고 막 할 텐데 네. 사람들이 요즘에 와갖고 술 먹고 그렇게 하나요? 빨리 집에 들어가고 막 술도 안 먹고 그냥 하나요? 그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 있던 세컨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다 해지하고 다 있다고 해지해버려야죠, 알고 그죠? 있습니다. 예. 폐지하고 막 야 안 해 씨 안 하고 막 딱 정리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S1을 지금 투자하신 거예요. 이게 역발상일까요? 앞으로 역발상이니까 지금이 제일 힘들 때일 거야. 내년에는 세콤 다시 닫을 거야. 사람들 다 창업할 거야. 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조금 이어질까요? 저는 내년까지 이어진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내년까지도 이어지고 내후년까지 이어지고 다시 사람들이 세콤을 찾고 뭐 사람들이 다시 이런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인력을 기업에서 뽑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잘 안 뽑으려고 네. 하죠. 그런 과정들까지 다 엮이게 되면은 이 S1이라고 하는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클까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질 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470억, 600억 올라왔다가 450억, 420억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예. 그 자리에서 위쪽에서 버텼던 종목이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한 건 발상은 좋았으나 네.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저는 역발상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네. 말했던 뭐 비아트론이라든지 대상 지금은 누가 좋다고는 아무도 안 하지만 전 좋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은 보여지는 자료가 많지만 이런 뭐 대상 같은 종목은 좋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S1을 분석을 조금 더 잘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발상은 좋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종목 투자하시는 그 자체로는 너무 좋고요. 대신에 종목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기 때문에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실패를 해야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잘못 잡았구나 하고 4% 비중이니까 연습했다 생각하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떤 관점인지 알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 관점은 정말 좋은 관점이기 때문에 역발상을 계속 이어가시되 종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내년도 될까 내후년도 될까 한번 이렇게 천천히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1은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인데요. 매수가는 40만 원에 비중은 10%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대상 같은 경우는요. 식음료 파트 쪽에 있지만은 결국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종목은 반대로 엄청 많이 빠졌다가 식음료 파트라고 해서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얘는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2019년에도 이렇게 내려와 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은 거품으로 올라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지금 당장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는 역시나 빠져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점 단계는 저는 33만 원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때까지 들고 갔다가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33만 원이나 32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하자. 지금은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고요. 33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진다이아는 52,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2%이신데 기다릴까요? 종목 교체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 기술적인 대응 자리죠. 이제 기업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세요. 급등주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술적으로 내가 대응해야 되구나. 그럼 차트 보고 매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트 저점은 49,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하시거나 교체하시려면 49,000원대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번 슈팅이 빵 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큰 수익 노리시는 것보다는 수익을 약수익이라도 조금씩 빨리 비중 정리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하시되 49,000원 손절, 올라올 때는 목표가 정하지 말고 수익권에서 그냥 분할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손절가는 49,000원,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조금씩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진성 TC입니다. 진성 TC는 11,9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6%이신데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11,930원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올라와가지고 박스권 만들고 있는 자리 고점에 사셨어요. 이런 자리 샀다 하더라도 가차 없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거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좋게 이야기될 수는 없고요. 내가 잘못 샀으니까 손절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손절 적게 할 때 나는 크게 해야 돼요. 9,80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박스권 아랫단을 무너뜨리는 건데요. 지금 6%이기 때문에 사실 현금 비중이 좀 있다면은 무너졌을 때 횡보하다가 다시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질 때 손절 없이 가져갔다가 손실은 클 수는 있겠지만은 안 팔면 손실 아닙니다. 그래서 8,000원이나 9,000원 이하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컸다면 손절이 맞는데 지금 비중이 6%니까 그냥 홀딩 하셨다가 밑으로 빠지면은 9,000원 이하에서 추가하면서 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9,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진성 TC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